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을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스타일의 가죽을 쓰고 전혀 다른 스타일을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스타일의 가죽을 써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상을 쓰고 나서 다른 색상을 구매해서 써보기도 하고 또 다른 색상을 추가 구매해서 써보기도 하고, 즉 같은 이름의 가죽을 추가로 색상만 달리해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조금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슈렁크 엠보 가죽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쓰고 있는 가죽이고요. 이게 색상이 거의 한 40 몇 개가 나오고 50 몇 개가 나오나? 지금 판매하는 업체에서 한 50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색상이 다채롭기도 한데 균일하기도 하고 지금 꾸준히 러닝이 되고 있어서 저도 계속 애용하고 있는 가죽인데, 지금 가져온 건 한 6가지 정도 되지만 안쪽에 한 10 몇 개 정도가 있어서 한 20 몇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야금야금 배색해서 쓴다든지 같은 그런 디자인을 색상만 달리해서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재밌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같은 가죽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가죽이 아닙니다. 정말 미묘하게 다른 구석들이 있어요. 정말 미묘하게. 이걸 다르다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정말 조금씩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올리브 카키 이것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것을 숫자 100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특성이 이 색상이 다른 가죽도 100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100이 아니라 99라든지 아니면 이 가죽 같은 경우는 101.5라든지 비슷한 평균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통적인 특성이나 그런 질감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색상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이쪽에 보시면은 불받기 핫스탬핑 머신이 있는데, 같은 180도로 가열을 해서 찍어봐도 같은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색상마다도 조금씩 찍히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크리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할 때도 이 당겨지는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미묘하게 다른 그런 색상들이 있어요. 즉 같은 이름을 가지고 색상만 다르다고 해서 같은 가죽이 아니라는 거죠. 미묘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심지어 이렇게 작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가죽 자체만을 딱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이런 터치감이라든지 고시감이라고 제가 예전에 표현을 했죠. 스티프니스. 표면이 약간 좀 힘이 있는 정도라든지 그런 것도 두께가 같지만 같은 가죽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다른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가죽 자체가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염료나 그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가죽들이 제조되는 방식을 살펴보면은 굳이 레시피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 레시피가 미묘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 색상을 표현하기 위한 염료 소재나 조성이나 그런 것도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그 하얀 색깔의 가죽들, 그것들은 그 하얀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석회가루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 석회가루는 결국에는 돌가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R이라는 작업을 저희가 쭉 한다고 해도 다른 색깔들은 PR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지만 그 하얀색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그 석회가루 때문에 하얀 계열의 가죽들 같은 경우는 PR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뭔가 이렇게 그 돌을 칼로 하는 듯한 그런 소리들이 조금씩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이름은 같지만 들어가는 소재나 조성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조금씩 다른 특성은 불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이 가죽 자체 천연 소재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내가 가죽 공예를 쉽게 즐길 수도 있고 좀 마음 편히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균일한 퀄리티를 내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같은 가죽인데 색상만 다르다고 해서 너무 다른 특성을 내면 안 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그 업체의 경쟁력이기도 하고 그렇긴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들이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비슷하게 맞춰 놓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 미묘한 차이, 정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가죽들을 이름이 같은데 이건 왜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 만들었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주 구매해서
사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가죽이 한 장짜리인데 이 가죽이 크잖아요. 근데 이쪽 부위랑 저쪽 부위랑도 특성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180도로 예열을 해서 불박을 찍거나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해봤는데 이쪽 부위, 그 뭐 척추해서 이제 등 쪽 부위랑 이 배 쪽 부위, 그쪽이 두께는 똑같은데도 이 크리저 긋는 거나 바느질이나 이런 질감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같은 가죽 안에서도. 왜냐면 이거는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미묘한 차이가 내가 싫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천연 소재를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굳이 추천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인조 가죽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은 정말 균일하게 나오거든요. 이쪽부터 이쪽까지 특성이 균일하기도 하고 이 색상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차이가 정말 눈의 가시처럼 보이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소재 쪽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